자, 이번 영상에서는 부사의 종류 중에 정도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 정도 부사를 정확히 이해만 하시면 외워야 했던 중요한 공식들이 또 물거품이 되어서 사라지게 될 겁니다. 왜냐면 원래부터 외울 필요가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공식들을 외우지 않은 상태에서 원하시는 문장을 만들고 또 해석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그런 현상을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일단 한국어 문장 드릴게요. 이 물은 마시기에 좋지 않다. 또 다짜 고짜 영작을 해볼 거예요. 자, 우선 한국어 문장을 영어 어순으로 배열해야죠. 영어 어순으로 배열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그렇죠. 주어 동사 먼저 써라. 제일 앞에. 그리고 잠깐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영어의 동사에 해당하는 한국어의 서술어는 문장 맨 마지막에 온다 했죠? 그냥 우린 동사라고 퉁치겠습니다. 여긴 영어 나라니까요. 동사는 좋지 않다. 뭐가 안 좋아요? 이 물이 안 좋다고. 그럼 주어는 이 물이 되겠네요. 그럼 일단 이렇게 씁시다. 이 물은 좋지 않다. 주어 동사까지 썼으니까 이제 나머지 뒤에 쓰면 되는데 뭐가 남았어요? 그쵸? 마시기에 이게 남았네. 그럼 결국 이 물은 좋지 않다. 마시기에 이렇게 됐네요. 영어 어순으로 배열이 끝났어요. 자, 근데 저기 노란색 밑줄 마시기에 저놈의 품사는 뭘까요? 자, 어떤 놈을 꾸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시기에 물, 마시기에 좋지 않다, 즉 not good. 어느 게 자연스러워요? 그쵸, 마시기에 좋지 않다, 얘가 자연스럽네. 그죠? 자, 근데 좋지 않다, not good, 형용사네요. 형용사를 수식한다? 그럼 품사가 뭐죠? 부사죠, 부사. 그죠? 자, 명사를 꾸미면 형용사고 명사 말고 다른 말을 꾸미면 부사라 했어요. 자, 일단 우린 저 노란색 밑줄 친 부분이 부사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걸 확인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거 뭐 새로운 기술 아니에요. 우리가 형용사 부사 공부하면서 여태 계속 해왔던 것들이에요. 자, 이 단어 품사가 뭘까? 부사다. 이거 판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태 해왔던 것들이다. 이제 우린 영어 단어만 통통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 물은 this water. 좋지 않다? is not good. 마시기에 라는 표현인데 일단 우리는 마시다 라는 동사는 알고 있으니까 그냥 그걸 넣어볼게요. 그러면 this water is not good drink.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저 노란색 부분이 문제죠? 마시기에 좋지 않다. 좋지 않다라는 형용사 파트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사라 했죠? 근데 부사 자리에 동사가 왔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된다 했죠. 이제 이 말 듣기도 지겹죠? 이제 외울 지경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무슨 말 할지 여러분들이 딱 짐작이 간다? 그만큼 실력이 짱짱해지셨다 이런 뜻이죠. 축하합니다. 자, 부사 자리에 동사 못 옵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죠. 부사 자리에 부사가 와야지 어딜 건방지게 동사가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저 동사를 부사로 바꿔야 돼. 이것도 당연한 얘기야. 그죠? 근데 영어에서 동사를 부사로 바꾸려면 어떻게 했어요? 동사 앞에 to만 붙이면 된다고 했어요. 다행히 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영어에서 동사를 부사로 바꾸고 싶어? 그럼 to를 붙여. 끝이에요. 하지만 이걸 써먹으려면 저 자리가 부사 자리구나 정도는 정확히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완성이 되나요? This water, 이 물은 is not good, 좋지 않다. To drink, 마시기에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저렇게 동사 앞에 to가 붙은 걸 우리는 to 부정사라고 하는데 부사 자리에 쓰였네? 그럼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일까? 1번 명사적용법, 2번 형용사적용법, 3번 부사적용법. 정답? 그쵸. 당연히 부사 자리니까 부사적용법이에요. 그리고 to drink, 두 단어네? 그러면 우리는 저걸 구라고 불렀어요. 주어 동사 관계가 있으면 절이라고 부르지만 저렇게 주어 동사 관계가 없으면 구라고 불렀죠. 그럼 무슨 구? 부사구. 그죠? 자, 이번엔 거꾸로 가볼게요.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저 문장을 보고 물어봅니다. 야, 저기에 저 to는 도대체 왜 붙은 거냐? 자, 제가 그랬죠. 영어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저기에 to가 붙어있는 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니까요. 그죠? 저기에 to가 왜 붙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문장을 통째로 외우려고 하죠. 하지만 우린 알아요, 이제. 친구한테 이제 설명을 해봐야죠. 야, 나는 지금 마시기에 좋지 않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마시기에 좋지 않다. 형용사를 꾸미니까 품사적으로 부사야. 즉, 저 노란색 밑줄은 부사가 와야 하는 자리인데 drink, 얘는 동사거든.
그러니까 동사 drink 얘를 부사로 바꿔야 돼. 영어에서 동사를 부사로 바꾸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 앞에 to 붙이는 거. 그래서 저기 저 빨간색 to는 동사를 부사로 바꾸려고 붙인 거야. 알겠니?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잘난 뽕 좀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지금 여러분이 만드신 저 문장이요. 여러분이 같이 만들었잖아요. 저랑 지금. 저 문장은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서도 정도 부사를 활용해서 영작하신 거예요. 그런 어마무시한 일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신 거예요. 기쁘시죠? 실감이 안 나시죠? 실감이 안 나셔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실력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증거인 것은 확실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뭘 보고 정도라고 하는지 일단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 한국어에 보면 마시기에 이렇게 돼 있죠. 저 표현이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이 물은 마시기에 좋지 않다. 물의 신선한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가기엔 춥다. 춥고 더운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먹기엔 밥이 너무 적다. 자, 많고 적은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도는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뭐 하기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뭐뭐 하기에 이렇게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은 품사가 뭘까요? 지금 직접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마시기에 좋다. 좋다라는 형용사를 꾸미죠. 마시기에 더럽다. 더럽다라는 형용사를 꾸미죠. 마시기에 쓰다. 쓰다라는 형용사를 꾸며요. 전부 형용사 꾸미고 있어요. 그럼 부사지. 그죠? 명사 꾸미면 형용사. 명사 말고 다른 거 꾸미면 다 부사예요. 근데 혹시 명사를 꾸밀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해보면 돼요. 마시기에 물. 딱 봐도 이상하죠? 마시기에 더러운 물. 이러면 말이 되는데, 그죠? 마시기에 물. 이건 좀 이상하잖아? 자, 마시기에 물. 마시기에 더러운. 어느 게 더 자연스럽나요? 이거 판단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니죠? 여러분들 한국어만 제대로 하면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자, 그죠? 마시기에 더러운. 이게 자연스럽네. 더러운이란 형용사를 꾸미네. 그럼 부사 맞네. 부사 맞아. 명사 못 꾸미는구만. 그죠? 자, 그럼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뭐뭐 하기에 라는 표현은 정도를 나타내요. 너는 내가 결혼하기에는 어리다. 즉 나이에 많고 적은 정도를 표현한 거예요. 뭐뭐 하기에, 결혼하기에 이 표현은 품사적으로는 부사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영작 하나 더 해볼게요. 이 강은 위험하다. 수영하기에. 영어 우순인 거 아시겠죠? 자, 바로 영어로 바꿔볼게요. 이 강은 위험하다. This river is dangerous. 이 정도는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자, 그 뒤에 수영하기에 라는 말을 넣어야 되는데 일단 우리는 수영하다 라는 동사 swim 이거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얘를 집어넣을게요. This river is dangerous swim 이렇게 집어넣어 볼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실 게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강을 수영하는 거예요. 강에서 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이 뭐냐면 swim the river가 맞을까요? swim in the river가 맞을까요? 그쵸? 강에서 수영하는 거죠. 그래서 swim이라는 동사 뒤에 어디에서 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in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this river is dangerous, swim in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 노란색 밑줄 친 부분이에요. 그죠? 자, 노란색 부분은 원래 표현하려는 의도가 수영하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수영하기에 이 표현을 우리가 하고 싶은 거였어요. 맞죠? 근데 수영하기에 위험한, 수영하기에 위험하다. 즉 dangerous라는 형용사를 꾸며요. 저 노란 밑줄이 형용사를 꾸미면 부사라 했죠? 그래서 저 노란색 밑줄 친 부분이 아 이거 부사 자리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능력이 없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 단어가 혹은 이 부분이 어떤 품사냐라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태껏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1강부터 지금까지 이거 계속 연습하신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어렵진 않았죠. 그죠? 어렵진 않았어요. 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참고로 dangerous처럼 끝에 저렇게 OUS로 끝난 단어 있죠? 저런 단어는 99.9%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단어 뜻을 모르더라도 저 꼬랑지를 보면 아 형용사구나 하고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 노란색 밑줄 친 부분은 부사 자리예요. 근데 저 자리에 수영하다라는 동사 swim 얘가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부사 자리엔 부사가 와야지.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쵸? 앞에 to를 붙여서 동사 swim을
부사로 바꿔야 돼요. 그럼 최종 마무리 어떻게 되나요? This river is dangerous to swim in.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일 저런 문장이 나왔다.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할까요? 정도 이런 거 몰라도 자연스러운 해석을 찾으시면 된다고 했죠. 자, 이 연습 한번 해보실게요. 이 강은 위험하다. 자, 빈칸에 뭐가 맞을까요? 1번 수영하다, 2번 수영하기 위해서, 3번 수영하기 때문에, 4번 수영하기에. 뭐가 맞아요? 그죠? 바보가 아니면 이거 다 한다니까. 근데 왜 이걸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독해가 되네 안 되네 할까요? 자, 영어나 우리말이나 언어니까 가장 자연스러운 거 찾으시면 돼요. 그거 찾는 거는 영어 실력이 아니라 우리말 실력이라고 했죠? 사실 실력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정상적인 한국어 구사만 할 줄 알면 됩니다. 저렇게 객관식이 아니더라도 이 강은 위험하다. 저 빈칸에 수영하다라는 말을 넣고 알맞게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고쳐봐라. 그러면은 이 강은 위험하다. 수영하기에.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적인 언어 능력이라니까요. 자, 이번엔 이런 영작을 한번 해볼 거예요. 너는 너무 어리다. 술집에 가기에는. 저것도 바로 제가 영어 우선으로 드렸죠? 이제 그대로 영어로 바꾸시면 됩니다. 너는 어리다. 이거는 you are young이에요. 맞죠? 근데 너무 어리대. 그러면 you are too young. 여러분들 여기에 쓰인 to는요, 우리가 흔히 한국어로 너무라는 말로 많이 쓰지만 어감 자체가 뭐냐면 너무 지나치다, 과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자, 그래서 you are too young 하면 너 지나치게 어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나머지는 어디에 쓰면 될까요? 뒤에 쓰면 되겠죠? 술집에 가다, 이거는 go to the bar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결국 you are too young, go to the bar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우린 저 노란색 밑줄 친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저 부분 품사는 뭘까요? 우린 알지만 연습은 철저히 해야 되니까 또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방법, 수식관계 파악해서 알아내는 방법이에요. 술집에 가기엔 너, 이게 자연스럽나요? 술집에 가기엔 어려, 이게 자연스럽나요? 어떤 게 맞아요? 자, 그쵸. 술집에 가기엔 어려, 이게 맞지.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어려, 이거는 형용사네. 오, 형용사를 꾸미네. 그럼 노란 밑줄 친 부분은 형용사를 꾸미는구나. 그러면 저 노란 밑줄 친 부분의 품사는 뭐예요? 그쵸, 부사예요, 부사. 두 번째 방법으로 파악해 볼게요. 술집에 가기에, 아하, 뭐뭐 하기에 어려. 나이가 많고 적은 정도를 나타내는구나. 뭐뭐 하기에, 이거 정도라고 했지? 근데 정도는 부사라고 했어. 그럼 부사 자리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두 번째 방법을 더 권장한다고 했죠? 혹시 두 번째 방법 까먹으면 첫 번째 방법 쓰시면 또 품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부사 자리인 거 확인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동사 go 앞에 to를 붙여야 돼요. 동사를 부사로 바꿔야 하니까 이해되셨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많이 외우던 투 용법이죠. 이 투 용법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배우고 있었는지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투 용법을 외워서 만드신 게 아니고 품사 따져서 정확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 만들다 보니까 자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지요? 자, 이번에는 아주 간단한 퀴즈 하나 드릴 거예요. 너는 너무 어리다. 술집 가기에는. 그럼 쟤는 결국 술집에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못 간다는 말이에요? 혹시 이거 어려우세요? 이거 어려우면 안 되는데. 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말이지. 너는 너무 어려. 술집 가기에는. 그러니까 못 가 이 얘기잖아요. 이걸 누가 모르냐고. 너무 쉽잖아. 그죠? 그럼 저 문장을 이렇게 바꿔봤을 때 괄호에 뭐가 맞을까요? You are so young. 너 너무 어려. That. 그래서 이 접속사 that에 대해서는 나중에 접속사 파트에서 배울 거예요. 지금은 넘어갑니다. You are so young. 너 너무 어려. That. 그래서 you 삐리리 go to the bar. 너는, 자, 보기 드릴게요. 1번 can, 2번 can't. 어느 게 맞을까요? 너는 너무 어려. 그래서 술집에 간다 그래서 못 간다 그랬어. 아까 못 간다고. 그럼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지. 그죠? 이거 혹시 여러분들 투 용법은 so that cannot과 바꿀 수 있다. 이런 공식 외워서 푸셨어요? 아니면 아주 조금 생각하니까 당연히 답이 나오셨어요? 그죠? 아주 조금, 많이도 아니야. 아주 살짝 생각해보고 좀 따졌더니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혹시 기억하세요? 저기서 can이 맞냐, cannot이 맞냐? 이거 우리 대부분 고등학교 때 학교 시험에도 엄청 많이 나오고요. 심지어는 대입 학력고사 시절에 또는 모의고사 때 정말 주구장창 나왔던 문제예요. 그리고 많은 애들이 또 저걸 틀려. 저걸 왜 틀리는지 이해가 안 가시죠?
외우니까 틀리지. 외웠는데 기억이 안 나. 그럼 틀리는 거지 뭐. 찍어서 맞던가. 자, 다음 영상에서는 또 뭐가 나오냐면 so that 이번에는 can 할 수 있다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것은 so that can not이고 어떤 것은 so that can 이게 또 있거든. 그러니까 헷갈려갖고 자꾸 틀린다고. 그죠? 그러니까 to 용법은 so that can not으로 바꿀 수 있다. 또 어떤 거 다른 표현이 있는데 얘는 또 so that can과 같은 뜻이다. 이걸로 바꿀 수 있다. 이러고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해 못하고 외우는 사람들은 엄청 계속 골탕 먹는 거예요. 저걸 달달달달 외워갖고 맞은 사람도 사실은 엄청 가성비 떨어지는 거지. 저걸 선명하게 구별할 정도로 문제 딱 보면 머리에 떠오를 정도로 반복했어. 그래서 외웠다면 저게 얼마나 많은 시간 투자를 했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 시간 투자 얼마 했어요? 한 20분 했나? 게다가 외운답시고 영상 잠시 멈추고 투투는 뭐뭐로 바꾼다, 투투는 뭐뭐로 바꾼다 이렇게 막 반복하면서 암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순리대로 잠깐 멈춰서 생각하니까 너무도 당연하게 응? 뭘 이런 걸 물어보냐? 하고 느낄 정도로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잖아요?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강한 위력을 가지는지 직접 경험하신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자, 다음 문장 하나 더 볼까요? 너는 지나치게 못생겼다. 삐리릭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저 삐리릭에 들어갈 우리말 뭐가 맞을까요? 결혼하기 위하여, 결혼하니까, 결혼한다면, 결혼하기에. 도대체 얼마나 못생겼길래 저런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심란하니까 바로 정답 찾아볼게요. 뭐가 맞아요? 너는 지나치게 못생겼다. 정답 결혼하기에 이런 뜻이에요. 바로 영작 들어갈게요. 너는 지나치게 못생겼다. 너무 못생겼다. You are too ugly.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상대방한테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죠? 큰일 납니다. 자, 근데 결혼하다 그러면 get married를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you are too ugly. get married 이렇게 쓰는데 저기에 있는 get married 부분 한번 보실게요. 자, 너는 너무 못생겼어. 결혼하기에 못생겼어 이런 얘기죠. ugly 못생긴 이라는 형용사를 꾸미는구나. 그런 부사지 이런 얘기고요. 자, 그리고 저 표현은 결혼하기에 못생겼어. 뭐뭐 하기에 이거 정도라 했지. 정도는 부사라 했어. 여기는 부사자리구만. 이렇게 판단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부사자리네. 그러면 get 이라는 동사를 그대로 둬야 될까요? 부사로 바꿔야 될까요? 당연히 부사로 바꿔야지. 그럼 어떻게 한다고? 앞에 to 붙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You are too ugly to get marrie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to 용법을 어떻게 쓰는지 외우지 않았어요. 그냥 딱 하나. too, too. 제가 뜻이 그냥 너무 지나치게 이런 뜻이더라. 그래서 you are too ugly. 너 너무 못생겼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올 말. 결혼하기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럼 또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은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너는 너무 못생겼다. 야, 결혼하기에는 결혼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얘기지. 아주 저주를 퍼붓는 거지 그냥. 그죠? 자, 그럼 이걸 또 바꿔봐. You are so ugly. 너 너무 못생겼어. That. 그래서 you can get married가 맞을까요? You cannot get married가 맞을까요? 결혼 못한다 그랬으니까 뭐가 맞는 거야? 그쵸, cannot이 맞는 거예요. 아니 이걸 누굴 바보로 하냐고. 이걸 시험 문제 자주 낸다는 건 우리를 바보 취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우리말 순리대로 해석을 해서 풀어도 쉽게 풀 수 있는 거를 쓸데없이 to는 so that cannot으로 바꿀 수 있고 이걸 왜 외우게 하냐고. 해석만 정확하게 하면 다 풀리는 건데. 그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이 책은 너무 어렵다. 네가 삐리릭. 자, 이렇게 됐어요. 저기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읽기 위해서, 읽으니까, 읽는다면, 읽기에. 정답? 그렇죠. 읽기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책은 너무 어렵다. 네가 읽기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또 바로 영작할까요? 이 책은 너무 어려워. This book is too difficult. 이 책은 너무 어려워. 그죠? 네가 for you 읽기에 to read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to를 붙였을까? 읽기에 정도야. 정도를 나타내는 건 부사야. 그러니까 부사 자리에 동사 read 못 써. 그래서 앞에 to 붙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앞에 저기 있는 for you는 여러분들이 학교 때 배웠던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라는 거죠. 이 부분은 나중에 부정사 파트에서 할게요. 자, 근데 어쨌든 this book, 이 책은 is too difficult. 너무 어려워.
for you to read. 네가 읽기에는. 그럼 너 읽을 수 있단 얘기예요? 못 읽는단 얘기예요? 그죠? 못 읽는단 얘기지. 그죠? 너무 어려워. 네가 읽기에는 못 읽어.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를 뭘 외워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 This book, 이 책은 is so difficult. 너무 어려워. That, 그래서 you better read it. 너는 그것을 읽을 수 있다, 없다. 정답. can't지, 당연히 can't. 그죠? 읽을 수 없다 그랬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고딩 때 학교에서 대입시험에서 엄청나게 많이 만났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물은 너무 뜨겁다. 내가 마시다. 여러분들 저기에 마시다 라는 표현을 적절하게 한번 바꿔보세요. 문맥에 맞게끔. 자, 이 물은 너무 뜨겁다. 내가 마시기 때문에? 내가 마시기 위하여? 내가 마시려고? 내가 마시기엔 어느 게 맞을까요? 그죠? 좀만 생각해보면 나오는 거예요. 이 물은 너무 뜨겁다. 내가 마시기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영작 가볼게요. 이 물은 너무 뜨겁대. This water is too hot. 이 물은 너무 뜨거워. 마시기에 그랬으니까 drink를 써야 될까요? to drink를 써야 될까요? 그쵸? to drink가 맞는 거야. 당연히 to drink를 쓰는 거예요. 왜냐면 마시기에 부사자리거든. 부사자리에 drink 어떻게 동사가 오냐고. 앞에 to를 붙이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지. 이 너무너무 당연한 걸 가지고 우리가 to 용법이니 뭐니 공식화 해갖고 달달달 외우기에 바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 물 마신다는 얘기예요? 못 마신다는 얘기예요? 이 말 듣고도 벌컥벌컥 마시면은 자폭하는 거지. 자폭하는 거야. 그죠? 마신다 못 마신다? 못 마신다고. 너무 뜨겁다고 마시기에 못 마신다고. 그럼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돼요? This water, 이 물은 is so hot. 너무 뜨거워요. That, 그래서 내가 마실 수가 없어요. 이 얘기죠? 그럼 can이 맞겠어요? cannot이 맞겠어요? 당연히 캔낫이 맞는 거지. 이거를 외워서 푼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아주 조금만 생각하는 훈련을 좀 시켜줬으면 좋았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 전에 우리 어떻게 배웠어요? 이렇게 배웠어요. 투 너무 뭐뭐해서 못한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또 뭐라 그러냐면 저 안에 부정어 낫이 있다는 거야. 아니 낫이 어디 있어요? 눈을 씻고 봐도 내 눈에는 낫이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우리말 무시하고 자연스러운 언어의 흐름, 언어 논리는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공식으로 때려 박으려 하니까 저런 무리수가 생기는 거예요. 저기에 낫이 어딨냐고. 그럼 우리는 계속 저기에는 낫이 있다, 낫이 있다 또 외워야 하잖아요. 그렇게 공부해 왔잖아요. 게다가 낫이 있기 때문에 so that cannot으로 바꿔야 된다. so that cannot으로 바꾼다. to는 낫이 포함되어 있다. 낫이 포함되어 있다. so that으로 바꾸면 cannot 온다. cannot 온다. 막 이렇게 외워야 했다니까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지금도 저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게 더 심각한 거예요. 다행히 지금 인터넷을 가보시면 저 to 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뭐 하기에라고 해석해서 정보를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여전히 투에는 낫이 포함되어 있어서 부정으로 해석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야 너는 너무 어려 결혼하기에 결혼 못한다는 얘기지. 이걸 누가 못 알아듣냐고. 그죠? 그러니까 you are so young. 너는 너무 어리다. that 그래서 you cannot get married. 너는 결혼 못한다. 아니 이걸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어렵냐고.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영작을 해보실게요. 영어는 너무 어렵다. 이해하기에. 해볼까요? 어렵지 않아요. 그죠? 우리 겪어봤지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예문이니까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영어는 너무 어렵다. English is too difficult. 이렇게 되겠죠? 이해하기에 그랬어요. 이해하다는 understand 이 단어인데 이해하기에 우리는 이 말을 쓰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기에 어렵다. 형용사 꾸미네. 부사구만. 그리고 두 번째로 이해하기에 뭐뭐 하기에 이거 정도구만. 품사적으로 부사라 했지? 그럼 여긴 부사자리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understand가 맞아요? to understand가 맞아요? 당연히 to가 붙는 거예요. 외워서 to가 붙는 게 아니고 당연히 to가 붙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에는 이거 무슨 뜻이야? 영어는 너무 어려워. 이해하기에. 그럼 이해하겠다는 얘기예요?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이해 못하겠다 이 얘기지. 그죠? 이 문장을 또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English, 영어는 is so difficult. 너무 어려워요. That, 그래서 우리가 can understand it. 이해할 수 있어요.
cannot understand it. 이해할 수 없어요. 어느 게 맞아요? 그쵸. cannot이 맞지. 위 문장에서 그랬잖아요. 영어는 너무 어렵다. 이해하기에. 이해 못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거를 그대로 연결시켜서 이해 못하겠다는 얘기구나. 그럼 cannot이 정답이지. 이 논리를 전개하는 게 뭐가 엄청 대단한 일도 아닌데. 그죠?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아까 제가 그랬죠. so that can으로 바뀌는 놈이 있다고. 그래서 할 수 있다. 이걸로 바뀌는 놈이 있다고. 그래갖고 우리가 달달달달 외우면은 to는 so that cannot으로 바뀐다. 또 어느 놈은 so that can으로 바뀐다. 이거 헷갈린다 그랬죠. 그죠? 외우면 헷갈린다고. 자,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so that can으로 바뀌는 요 놈을 할 거예요. 헷갈릴 것 같아서 걱정이세요? 그러실 거 없어요. 한 개도 안 헷갈려요. 지금처럼 아주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한 개도 안 헷갈리니까 걱정 마시고요. 자, 오늘 배운 거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뭐 정리할 게 없어요. 자, 그냥 뭐 부사의 종류 하나 더 늘은 거예요. 정도. 그죠? 뭐뭐 하기에 정도. 그죠? 그럼 결국 시간, 장소, 이유, 원인, 목적, 결과, 조건, 정도까지 나온 거죠. 자, 요것만큼은 꼭 외워주시라 했어요. 부사의 종류. 제가 제 수업에서 외우라고 하는 거 딱 하나 저것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저거는 꼭 외워주셔야 돼요. 자, 카페에 예문 더 많이 적어 놓을 테니까 카페 와서 더 예문 공부하시고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이에요.